노인 불면증 약 없이도 이기는 법. 자연스럽게 잠드는 비밀 7가지. 밤새 한숨도 못 잤어. 혹시 요즘 이런 말이 입에 붙으셨나요? 불을 끄고 누웠는데 머릿속은 도무지 쉬질 않습니다. 내일은 뭐 입지, 약은 챙겼나, 손주는 잘 지내나. 조용한 밤인데도 생각은 오히려 더 시끄럽죠. 그렇게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새벽 3시. 겨우 잠이 들었나 싶었는데 눈 떠보니 새벽 5시 반. 몸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벌써 피곤함이 밀려옵니다. 이런 날이 하루 이틀 반복되면 어느 순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젠 그냥 늙어서 잠을 못 자는 거지 뭐.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 나이에 숙면은 불가능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잠을 잘 못 자는 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잘 자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능력을 깨우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에요. 젊을 땐 쉽게 잠들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과 마음이 원하는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졌을 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약 없이도 다시 편안한 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력을 되살리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밤마다 눈꺼풀이 스르르 무거워지는 그 느낌, 새벽까지 뒤척이지 않고 단잠에 빠지는 그 평온함. 그것을 다시 느끼는 방법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하나. 침실 환경이 바뀌면 잠도 달라집니다. 밤마다 뒤척이느라 자정이 훌쩍 넘어서야 겨우 잠들어요. 새벽에 몇 번씩 깨고 나면 아침엔 더 피곤해요. 혹시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잠을 청하려 누웠지만 도무지 깊이 잠들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이다가 시계만 자꾸 쳐다보는 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자는 공간만 바꿔도 이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와요라고 말할 때 실은 수면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저 익숙하다는 이유로 계속 사용해왔던 침대, 늘 그 자리에 있는 시계, 잠자리에서 TV를 보다 잠드는 습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수면을 방해하는 장치였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명부터 살펴볼까요? 혹시 밤에도 방 안에 형광등처럼 밝고 차가운 조명을 켜두고 계신가요? 그 불빛은 뇌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낮이야. 아직 자면 안 돼. 결과적으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되고 눈은 감겼어도 뇌는 계속 나처럼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명을 부드러운 주황빛 간접 조명으로 바꿔보세요. 스탠드 하나만 바꿔도 침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은한 조명은 몸과 마음을 천천히 진정시키고 뇌에게 이제 자도 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두 번째는 소음입니다. 나는 집이 조용한 편인데 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벽시계의 똑딱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TV 소리, 심지어 냉장고 모터가 윙마이너스하고 도는 소리까지. 이런 아주 작은 소리들도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수면이 얕아지고 외부 자극에 민감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TV는 침실 밖으로, 시계는 무소음 디지털 시계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화이트 노이즈 기기를 사용하거나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은은하게 틀어두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침구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신 매트리스, 베개, 이불 정말 편안한 느낌을 주고 있나요? 너무 단단한 매트리스는 등을 아프게 하고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는 허리를 지지하지 못해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불이 무겁거나 피부에 닿는 감촉이 거칠다면 우리 몸은 잠들기 직전까지도 긴장을 놓지 못해요. 면 100%의 부드러운 소재, 가볍고 통기성 좋은 이불, 그리고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해보세요. 몸이 편안해지면 뇌도 함께 이완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기기입니다. 침대 옆 스마트폰, TV, 리모컨, 알람시계. 이런 전자기기들은 빛과 전자파, 자극적인 콘텐츠를 통해 뇌를 각성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고 뇌를 나처럼 착각하게 만들죠.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시고 대신 책 한 권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침실은 오직 자는 공간으로만 활용하는 것입니다. 침대 위에서 TV를 보고 간식을 먹고 통화를 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면 뇌는 침실을 휴식의 공간이 아닌 활동 공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 결과 누워도 쉽게 잠들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잠들기 위한 준비. 생각보다 간단하죠? 조명을 은은하게, 소음을 줄이고, 침구를 편안하게, 전자기기는 멀리하고, 침실은 오직 잠을 위한 공간으로. 이 5가지 변화만으로도 당신의 잠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밤도 잠을 청할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한 가지라도 바꿔보세요. 오늘 당신의 침실이 수면을 부르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요. 둘, 스마트폰, 잠을 훔치는 도둑입니다. 딱 10분만 보고 자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스마트폰을 손에 들었는데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러 새벽을 향해 가고 있던 적 있으신가요? 밤마다 반복되는 이 습관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뇌는 굉장히 정직합니다. 눈으로 보는 빛, 귀로 들리는 소리, 손끝의 감각, 이 모든 자극을 그대로 받아들여 반응하죠.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푸른빛, 블루라이트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자극입니다. 이 빛은 우리가 낮에 태양을 보며 활동할 때와 유사한 파장을 가지고 있어서 뇌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낮이야. 깨어 있어야 해. 그래서 아무리 눈을 감고 누워 있어도 뇌는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되고 결국 쉽게 잠들지 못하게 되는 거죠. 더 안타까운 건 이 습관이 쌓일수록 몸은 잠드는 법을 점점 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70대 김순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잠이 안 와서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다가 어느새 새벽 2시예요.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하고 하루 종일 힘들어요. 어르신의 이 말씀 혹시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을 손에서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허전하고 뭔가 놓친 기분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책 읽기나 조용한 음악 듣기로 바꿔보세요. 고요한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꼭 스마트폰을 써야 한다면 최소한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는 꼭 켜주세요. 야간 모드, 눈 보호 모드 같은 기능을 활용하면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아예 멀리하는 게 가장 좋겠죠. 스마트폰이 주는 짧은 즐거움 대신 푹 자고 개운하게 일어나는 아침을 택해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원하는 삶 아닐까요? 셋, 커피 한 잔, 당신의 밤을 훔칩니다. 커피 마셔도 나는 잘 자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예전엔 밤 9시에 마셔도 곧잘 주무셨던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요즘 들어 밤에 자꾸 뒤척이거나 새벽에 자주 깨신다면 그 커피 한 잔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카페인은 뇌 안에서 졸음을 유발하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아데노신은 하루 종일 쌓이면서 피곤함을 느끼게 하고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잠을 유도하죠. 그런데 카페인은 이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지해버려서 뇌가 아직 안 졸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더욱이 카페인은 6시간이 지나도 몸속에 절반 정도가 남아있고 12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배출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즉, 오후 3시에 마신 커피가 밤 10시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과 대사 속도가 떨어져 카페인이 몸에 더 오래 머물게 되죠. 70대 이모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엔 저녁에 커피 마셔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그날 밤 꼭 깨요. 새벽에 화장실 가고 나면 다시는 잠이 안 오고요.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삼가보세요. 대신 따뜻한 보리차, 캐모마일차, 루이보스차 같은 카페인 없는 음료로 바꾸는 겁니다. 이 차들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에 수면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초콜릿이나 에너지 음료, 심지어는 홍차나 녹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마시는 시간과 종류만 조절해도 그 밤의 뒤척임은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넷, 낮에 운동, 밤에 잠을 만든다. 요즘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서 그런가 밤에 잠이 안 와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도 그런 하루를 보내고 계실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 집안일 좀 하고 오후엔 TV를 보며 쉬고 그러다 저녁이 되고 몸은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피곤하고 무기력하죠. 그런데 막상 잠자리에 누우면 또 잠이 오질 않아요. 이럴 땐 운동이라는 말이 낯설고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무릎도 아픈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는 생각이 먼저 들죠. 하지만 꼭 땀을 뻘뻘 흘리고 숨이 차야 운동일까요? 사실 수면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가볍고 느린 반복적인 움직임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아침에 햇볕을 받으며 15분만 산책을 해보세요.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걸어도 좋습니다. 햇빛을 받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수면을 조절하는 멜라토닌을 잘 분비할 수 있게 준비되거든요. 또한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다리를 들어서 쭉 뻗어주고 복식 호흡을 하며 몸의 긴장을 하나씩 풀어가는 시간.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이면 뇌와 몸은 저절로 이제 잠들 시간이라는 신호를 인식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바로 할 수 있는 동작들이 있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어깨를 으쓱 하고 올렸다가 툭 떨어뜨려 보세요. 그 순간 뭔가 마음속 긴장이 살짝 풀리는 느낌 들지 않으시나요?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움직임이 바로 오늘 밤에 깊은 잠을 부르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5. 잠을 부르는 릴렉싱 루틴. 뇌를 잠들게 하는 부드러운 습관.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잠은 억지로 자려 할수록 더 달아난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몸은 피곤한데 머릿속은 계속 바쁘게 돌아가고 내일 해야 할 일, 오늘 들은 뉴스, 자식 걱정까지 이런저런 생각들이 줄줄이 떠오르면서 도무지 잠이 들지 않죠. 이럴 땐 억지로 잠을 자려고 애쓰기보다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릴렉싱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한 예로 76세 김영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엔 자려고 누우면 오히려 머리가 더 맑아졌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들으면서 명상을 시작했는데 신기하게 10분쯤 지나면 잠이 스르르 오더라고요. 이처럼 마음을 진정시키는 작은 루틴은 뇌에게 이제 쉬자라는 신호를 줍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먼저 복식 호흡입니다.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2초 멈췄다가 입으로 6초간 길게 내쉬는 호흡을 5에서 10회 반복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근육이 풀리며 몸이 편안한 이완 상태로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추천드려요.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들어 올렸다 내리고 다리를 쭉 뻗어 종아리를 풀어주는 동작. 침대에서 누운 채로도 할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이완, 명상.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했다. 이런 식으로 짧은 문장을 반복하며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입니다. 이런 릴렉싱 테크닉을 잠들기 전 10분만 실천해보세요. 생각보다 깊은 효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루를 잘 정리하고 나 자신에게 수고했어요 라고 말해주는 밤. 그런 밤이야말로 가장 평화로운 수면으로 이어집니다. 약 없이도 가능해요. 자연의 힘을 빌린 수면 보조법. 잠이 안 오는 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도 또 약 먹어야 하나? 수면제 없으면 이제는 아예 못 자겠어. 그런데 계속 약에만 의존하는 것이 정말 괜찮을까요? 실제로 장기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할 경우 기억력 저하, 이른 아침 낙상, 졸림, 의존성 등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요즘은 가능한 한 약물보다는 자연적인 방법을 먼저 권장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허브차입니다. 캐모마일은 신경을 진정시키고 라벤더는 긴장을 풀며 패션 플라워나 발레리안 뿌리차도 수면 호르몬 분비를 돕습니다. 침대에 누우기 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몸이 따뜻해지며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차의 향기와 따뜻함은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목욕입니다. 목욕은 체온을 일시적으로 올렸다가 다시 내려주는 과정을 통해 수면에 딱 맞는 생리적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조경만으로도 효과가 큽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몸 전체가 안정되며 자율신경계가 이완되어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세 번째는 향기요법입니다. 라벤더, 일랑일랑, 샌달우드, 베르가못 같은 아로마 향은 뇌를 직접 자극하여 안정을 유도합니다. 아로마 캔들, 디퓨저 또는 베개에 오일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도 밤이 달라집니다. 이런 자연요법은 부작용이 없고 꾸준히 실천하면 점차 몸이 자연스럽게 잠드는 법을 되찾게 됩니다. 오늘 밤 수면제 대신 허브차 한 잔과 라벤더 향기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7. 불면증, 다른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봤는데도 잠이 여전히 오지 않는다면 이럴 땐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불면증은 때로는 신체나 정신의 문제에서 비롯된 신호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수면 중에 호흡이 끊기는 수면무호흡증, 심장이 뛰고 식은땀이 나는 불안장애,
또는 밤중에 자주 깨어 화장실을 찾는 야간 빈뇨나 통증, 우울증, 치매 초기 증상, 심지어는 드시는 약물의 부작용까지도 모두 불면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75세 정한수 어르신은 잠이 자꾸 깨고 새벽마다 식은땀을 흘려서 병원을 찾았더니 고혈압 약 부작용이 원인이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불면은 때때로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수면 보조 방법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땐 꼭 병원에서 전문 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쯤은 수면 클리닉이나 정신건강의학과 혹은 노년내과에서 수면과 관련된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의 불면이 단지 나이 들어서 생긴 일이 아니라 치료할 수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불면증은 운명이 아니라 습관으로 이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이 들어서 잠 못 자는 건 당연한 거지. 하지만 그 말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방법 다시 떠올려 보세요. 침실을 편안한 공간으로 바꾸고 스마트폰을 멀리하며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가볍게 움직이고 릴렉싱 루틴으로 긴장을 풀고 자연요법으로 몸을 안정시키고 건강검진으로 원인을 찾아내는 것. 이 7가지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수면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휴식의 선물로 다가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잠자리가 조금은 더 평화로워지길 바라며 잠 못 드는 밤마다 다시 꺼내볼 수 있는 영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더 따뜻하고 유익한 노년 건강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